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순교자인 이승훈과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교자인 이승훈은 1756년에서부터 1801년 45세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선 최초로 천주교 영세를 받은 순교자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반석이라고 부르죠. 1780년 24살 때 사마시에 합격해서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83년 27살 때 부친인 서장관 이동욱을 따라서 북경의 사절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7살 때 젊은 나이에 북경을 가게 된 거죠. 이때 정사는 황인점이라는 사람이었고 이승훈의 아버지인 이동욱이가 서장관이 되겠습니다. 북경에 40일간 머물면서 주교가 목회를 하는 교회인 주교자 성당인 남천주당에서 그 천주교 교리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28살 때 그라몽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성서 그 다음에 성경책이죠. 성상, 묵주를 갖고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1785년 29살 때 명내동, 명동이죠. 김보무의 집에서 이벽, 이가환,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이 정씨 삼형제죠.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과 함께 조선 최초의 천주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명동에 있는 김보무 집에서 만든 거죠. 29살 때 명동은 명내동이라고 그랬고 주일 미사를 하고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승훈이가 이 교회에서 주교가 되고 정약전 등은 이 10명 등 10명이 신부직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790년 34살 때 의금부 도사를 하게 되고 1791년 35살 때는 서부도사 평택헌감을 하게 됩니다. 1791년에 그 조선 조종의 탄압, 신해 박해로 인해서 관직이 박탈이 되겠습니다. 이게 1791년이고 35살 때죠. 그 다음에 1795년 39살 때 주문모 신부의 입국 사건으로 인해서 충남 예산으로 유배가 됩니다. 1801년 45살 때 드디어 정조가 죽고 난 바로 다음 해죠. 이제 1801년에 정조가 죽고 이제 순종이 이제 즉위를 한 그 초년도에 1801년에 45살 때 신유 박해로 인해서 서대문 형장에서 사형이 되겠습니다. 1868년 그가 죽은 지 67년 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가 모두 천주교 관련 순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1871년에 죽은 지 70년이 지났을 때 증손자가 순교를 하게 되면서 인해서 4대가 전부 순교자 집단이 되겠습니다. 신부 김대건은 1821년에 태어나 1846년에 25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로만 카톨릭 교회 사제인 안드레아가 되겠습니다. 증조부, 조부, 부친 해서 앞에 이제 전부 그 어른들이 전부 모두 천주교를 믿고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급 관리 출신인 그는 1836년 15살 때 파리에 있는 파리 선교사 피에르 모방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발탁이 되어서 한양에서 라틴어 등의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837년 16살 때 조선을 출발해서 만주 요동을 거쳐서 마코에 도착해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살 때는 파리 외방전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필리핀 마닐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롤럼보이 성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원에서 공부를 하고서 몸과 마음 건강이 모두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1844년 23살 때 카톨릭 부제 서품을 받고 1845년 24살 때 상해로 가서 예수의 그 고틀랑 신부에게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조선 교구장인 페레올 신부의 지시에 따라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항로를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연평도 앞바다에 새로운 항로를 발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1846년에 25살 때 항로를 그린 지도를 중국으로 가는 어선에다가 넘기다가 연평도를 순찰하는 조선 관원에게 체포가 됩니다. 영의정 권돈인이 주장하기를 신학 공부와 사목을 위해서
외국인과 접촉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선에서 금지하는 천주교를 믿은 죄로 인해서 세남터에서 처형이 된 것이 바로 처형이 될 때 25살이네요. 25살의 젊은 신부 김대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는 어떤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기록한 자료를 어떻게 보는지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과 사관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기록과 유물을 통한 시공간의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말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난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평생의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을 했고 화살을 맞고도 살아남았다. 테이크 플레이스라는 말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장소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것은 항상 장소를 취하는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기억하도록 남과 다르게 식전에 와인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손님의 앞접시를 바꿔주고 모자란 반찬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주방은 흰색 조명으로 오류를 바로잡고 홀은 전구색 조명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내야 합니다. 작은 배려심이 곳곳에서 묻어나와야 합니다. 주인장에게서 나오는 온기와 포근함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교육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현장 직원 교육이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돈으로 젊은 사람에게는 직급과 승진으로 보상을 해 주어서 이들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야 조직이 활성화되게 되겠습니다. 힘이란 것은 빼면 뺄수록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완벽에 완벽을 기해서 모든 것을 완성한 후에 매장을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오픈하는 순간은 백지로 시작을 해서 계속 수정하면 됩니다. 지울 것은 과감하게 지우고 채우고 또 다시 지워야 다시 또 비워야 합니다. 적정한 가격에 고품질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고춧가루, 물기, 음악, 볼륨, 온습도 등 모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손님의 불만에는 공감부터 해주고 잘못을 시인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에다가 사과를 하면은 해결책은 손님이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업신여기면은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자만이나 오만이야말로 모든 전쟁과 경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소굴로 쳐들어가라는 무모한 공격을 명령한 선조의 명령을 어기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중에 이기려고 합니다. 승리의 조건을 다 갖춰놓고 싸우면 안 집니다. 상대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팔리는 상품을 찾고 개발해야 됩니다. 안 팔리는 상품은 안 팔리는 상품을 팔려고 하는 그 노력에 10%만 투입을 해도 팔리는 상품을 10배 이상 팔 수가 있습니다. 종합몰보다는 특정 분야의 특정 상품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간을 복제하면 수입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각만 하고 행동은 직원들이 하게 합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근로소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인 신사임당은 한 달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타겟팅이 중요합니다. 영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연출과 기획이 중요합니다. 좋은 콘텐츠에는 감정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사업이란 처음에 작고 단순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